역사를 살펴보면 21세기만큼 모던한 때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모던한 것이고 그중 모던한 문학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저한테는 의식의 흐름으로 쓰인 이해하기 어려운 소설들이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나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 우리나라로 친하면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나 이상의 날개가 있겠네요. 이렇게 제1차 세계대전 전후에 서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예술의 흐름을 모더니즘으로 보는 경향은 지금까지도 주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모더니즘 예술의 특징은 상품의 형태나 굳어진 관습을 거부했다는 것인데요. 1900년대 들어서 자본주의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상품성은 최고의 가치로 떠올랐습니다. 반면에 예술은 짧은 기간에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으니 돈 되는 산업에 밀려날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런 상황 때문에 예술가들은 예술이 궁지에 몰렸다고 느끼고는 여기에 대한 반발로 쉽고 잘 팔릴 만한 언어로 쓰기를 오히려 거부했다는 것이 모더니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요즘 학자들 사이에서는 모더니즘을 1920, 30년대 유럽보다 넓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글라스 마우와 레베카 워커위츠는 정보통신으로 세계화되는 이 시대에 모더니즘이 지역적인 유럽 중심주의를 극복해야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잔 프리드만도 모더니즘은 하나의 특징으로 고정되길 거부하는 흐름인데다가 세계가 복잡한 연결망으로 엮이고 있는 만큼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한 세상의 다양한 모더니즘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초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학자들은 모더니즘이 더욱 넓은 공간과 시간의 문학을 포함해야 현대와 걸맞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상은 그중 모더니즘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프레드릭 제임슨의 A Singular Modernity, 즉 단일한 근대성을 간략히 살펴보려 합니다. 제임스는 어느 한 시대만 근대적이고 모던하다는 생각은 편견이며 모더니즘 예술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근대화에 대한 반응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더니티의 기원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믿을 만한 존재는 나밖에 없다는 이 명제를 기점으로 서양에서는 나 자신과 내 의식 바깥에 있는 존재를 분리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나와 내가 아닌 것으로 나누면서 진행된 서구 역사처럼 모더니티도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예전 시기와의 급격한 분리를 선언합니다. 근데 아무리 본인 머릿속이라도 자신의 모든 생각을 알 수는 없죠. 하물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완전히 새로운 나를 정의하기는 더 힘들 겁니다. 모더니티도 자신을 과거 시대와 구별하지만 정작 자기의 속성을 완전히 밝히지는 못합니다. 손에 닿고 눈에 보이는 제한적 단서로만 정체성을 정의해야 하니 임의적인 시대 분류에 그치는 거죠. 게다가 근대적이라고 하면 낡고 못난 과거를 완전히 밀어내는 것 같지만 역사에는 과거와 단절과 불연속성, 획기적인 순간이 꾸준히 있었고 과거 없이는 현재도 없습니다. 어느 한때만 콕 집어서 근대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제임스는 이렇게 특정 시대만 근대적이라고 보는 현상을 자본주의의 발달과 연관짓습니다. 즉, 어떤 한때만 모던해 보이는 건 혁신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생각도 그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 책은 근대성의 근본적인 특징을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며 앞부분을 끝맺습니다. 모더니티가 주관적인 분류에 불과하다면 예술적 모더니즘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는 물질적 풍요를 불러왔지만 사람 사이나 사람과 사물 사이의 관계를 미세하게 쪼개서 인간을 고립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처럼 모더니즘도 난해한 언어를 이용한 형식적 실험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제임슨에 따르면 모더니즘을 포함한 예술의 시대 구분은 사회의 필요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자리 잡은 모더니즘의 정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비평계가 사회 안정을 위해서 발명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모더니티와 달리 모더니즘 문학은 아직 실현되지 못한 가능성을 향합니다. 즉, 자본주의적 소외가 팽배한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고는 있지만 지역마다 다른 역사, 문화적 배경을 지닌 만큼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미완의 근대화에 대한 반응인 모더니즘 문학 역시 시기나 지역마다 다른 모양을 띱니다. 거의 모든 인간은 본인이 사는 시대가 가장 근대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따라서 근대성의 본질을 이해하거나 모더니즘을 정의하려는 노력에는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임스는 여전히 파편화되는 세상에서 문학의 시대별 특징보다는 문학이 근대화에 대해 보여주는 다양한 반응에서 우리가 이뤄가는 사회적 힘에 주목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나아가 모더니즘을 유토피아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며 책을 마칩니다. 정보화 시대의 디지털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하기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돌아온 우리 시대의 모더니즘은 정보와 경쟁의 물살에 휩쓸려가는 우리가 은연중에 놓치고 있던 것들을 찾아내도록 도와줄 수 있지는 않을까요? 맹목적 성장 바깥의 세계, 미완의 근대화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그려내는 모더니즘이 시공간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근대성을 다루는 문학작품을 전보다 훨씬 풍성하게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여전히 근대화 한가운데 놓여있는 독자에게 현대사회를 향한 다양한 통찰의 기회를 열어줄지도 모릅니다.